황혼의 시집살이를 하게 된 은자는 처음으로 강단 있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우리는 어머니를 다신 보지 않고 살겠어요. 그날 밤 51의 재혼녀 박은자는 40년 만에 나타난 시어머니에게 생애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독한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은 참 다정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막 늦은 사랑의 시작. 박은자 51.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 자식들은 멀리 살고 연금은 넉넉하고 무료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 팔림은 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노년의 신사. 저도 혼자 사는데 장 보고 나면 늘 무겁더라고요. 혼자면 더 무거워요. 한장호 66.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참 맑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장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결혼은 한 번 했지만 자식 없이 헤어졌다고. 그럼 지금은 혼자시군요. 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은자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거짓 없는 태도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장호는 청혼했습니다.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 은자 씨, 저와 남은 시간 함께 보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화려하게는 못 살아도 조용하고 따뜻하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고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부부와 어린 장호의 모습. 부모님이신가요? 정말 화목해 보이세요. 양부모님이십니다. 제 친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이분들 저를 입양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자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버려진 상처를 안고도 사랑을 배운 사람이구나. 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했습니다. 양가 자식들만 초대한 작은 식. 은자의 딸이 꽃다발을 건넸고 장호의 양가 친척 몇이 축의금을 전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하루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엔 장호가 커피를 내렸고 저녁엔 은자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밤이면 함께 뉴스를 보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잠을 청했습니다. 은자 씨, 이렇게 편한 게 맞나 싶어요.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이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참을 지혜는 있고. 하지만 그 평화는 3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한장호 집 맞지?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나 이 집 주인엄이야. 어머니? 한장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고 그 소리와 함께 박은자의 평화로운 신혼도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이막 시집살이의 재림. 말자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껏 어떻게 안 보고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죠. 말자는 뭐 맡겨놓은 것이라도 있느냐 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여기 놓으라고, 방은 제일 큰 거로 달라고 마루 있는 방으로. 최말자는 한장호의 친어머니로 40여 년 전 5살 배기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88의 나이로 아무 예고 없이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지만 말자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말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꽃병을 보고는 촌스럽다고 치우라고 했습니다. 은자가 자신이 가져온 거라고 했지만 말자는 그래서 더 촌스럽다고 며느리 살림살이가 다 그렇다며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그 단어가 은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이 60 넘어 며느리 노릇이라니. 그날 저녁부터 말자는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황혼의 재혼녀에게 옛날식 시집살이를 강요했습니다. 밥상은 어른 먼저, 남자 상에 국그릇 먼저 놓고, 수저는 오른쪽, 상 차릴 때는 무릎 꿇고, 아들 밥그릇은 높이 들어서 올리고.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이 뭐가 대수야. 시집이 어딘데 요즘이고 뭐고가 있어? 은자는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낯선 환경이시니까 곧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말자는 은자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시어미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은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은자였습니다. 마루는 이렇게 닦는 거야.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힘은 세게, 그리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말자는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수건 개는 법, 이불 개는 법, 화장실 청소 순서, 심지어 쓰레기 봉투 묶는 법까지. 어머님, 제가 평생 집안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네 방식이 곧 우리 집 방식은 아니야.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내 집이란 말이야. 그날부터 은자의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식사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고, 반찬이 맵다고, 밥이 질다고, 은자가 앉은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 숟가락 소리가 시끄럽다고. 은자의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어머니, 은자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힘들어?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더했지.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요즘은 뭐가 달라. 여자가 시집 오면 며느리야. 며느리는 시어미 말 들어야 하고. 그게 도리지. 버리고 간 엄마라도 그리웠던 걸까요? 장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장호 씨 미안해요. 정말. 어머님은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흘째 되던 날 은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름을 더 두르고 센 불에 빨리 익혀야지. 네, 그리고 이 도마 너무 지저분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나? 방금 씻었습니다. 여기 봐, 물때 있잖아. 눈이 있어 없어? 은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이 위험할 만큼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뭐? 혼자? 시어미가 보는 앞에서 혼자 있고 싶다고? 버르장머리가 어디까지 없는 거야? 그 순간 은자는 폭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은자는 오래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 장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 돌아오라고. 은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거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장호를 사랑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은자를 맞이한 건 말자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밥도 안 하고? 아들 저녁은 누가 챙겨? 산책 갔다 왔습니다. 산책?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 허락도 없이?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반박하지 않았고 없는 듯 살았습니다. 숨도 작게 내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자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받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내 아들 집 아니냐고. 며느리가 왜 한 발 올리고 있냐고. 그 말에 은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저희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야? 아들 집에 들어온 여자는 다 며느리야. 그게 이 나라 법이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자가 탁자를 쳤습니다. 시험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고. 은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들을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말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장호는 눈치만 봤고 은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은자 씨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요. 저도 화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딱히 갈 곳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집을 내줘야 하나요? 장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게 답인가 봅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계산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하나. 하지만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산막, 폭발과 진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은자는 자신과 장호의 서류를 모두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집의 소유관계, 과거 주소 이력, 가족관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했던 황혼의 시집살이에서 은자의 발목을 잡는 그 문제. 집에 도착하자 장호가 종이를 하나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호의 양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만약 생모가 나타나면 일정한 돌봄을 제공할 것, 단 배우자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문장이 은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은자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배우자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맞아. 지금은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확실히 은자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빌려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주거권, 재산권, 부양 의무의 범위. 하나하나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예전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자는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래? 간이 안 맞네. 어제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 혀도 없나? 그럼 드시지 마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맛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말자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장호는 숨도 못 쉬고 눈치만 봤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날 무시하는 거냐고. 무시가 아니라 선택권을 드린 겁니다. 어머님도 선택하실 권리가 있으니까요. 말자가 탁자를 쳤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선택권을 가지는지 모르겠냐고. 내가 시어미라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 주인은 저희 부부입니다. 어머님은 손님이시고요. 손님? 손님이라고? 자식 집에 온 어미가 손님이야? 초대받지 않고 오셨으니 손님도 아니시네요. 말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가 왜 나가야 하죠? 네가 며느리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 말자가 장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내 여자가 나한테 대드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냐고. 장호는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요. 장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보기 좋다고.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사내이라고. 이제 은자가 단판을 지을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우리는 어머니는 뵙고 살지 않겠습니다. 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만 있었다. 첫째, 어머니는 이 집 근처에 집을 얻어 나가십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이 집에 제가 허락을 할 때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규칙은 이 집 부부의 합의로 정합니다. 어머님의 의견은 참고하되 강요는 받지 않습니다. 셋째, 집 명예 변경, 재산 관련 요구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꺼내시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주 2회 공동 식사, 그 외 시간은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 법입니다.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냐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받으시고 존중도 받으시고, 하지만 저희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으시도록요.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라고. 내가 널 낳았다고. 장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아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고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장호 씨 119에 전화하세요? 말자는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스트레스, 오래된 심장이. 감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탈수가 심했다고. 정서적 스트레스도 한몫했다고. 며칠 입원 후 퇴원 가능하지만 혼자 지내시긴 어렵다고. 병실 침대 위. 말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가느다란 숨소리. 장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가면 된다고. 자기가 짐이라는 걸 안다고. 어머니. 어머니는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뭐? 옮기는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엎어지면 코 닿을 가까운 곳으로. 왜 그래야 해?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말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막. 은빛 아리랑의 지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최말자의 새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낮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싱크대 앞 의자, 욕조 손잡이, 응급 호출 버튼. 은자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네가 했어? 네, 장호 씨랑 같이요.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처음 듣는 감사였습니다. 반찬은 월요일, 목요일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토요일은 같이 식사하고요. 일요일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네. 혼자 계시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우리 집 오시고 싶으시면 오시고요. 말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 집이 마주 보였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햇살, 다른 문. 일주일 후 토요일. 말자가 두 사람의 집으로 왔습니다.
장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다고. 말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손맛, 말자가 그토록 트집 잡던 그 음식. 은자가 말했습니다. 앉으시라고. 오늘은 국이 좀 짤 수도 있다고. 말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식사했습니다. 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은자를 불렀습니다. 은자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요. 은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자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시집 오면 시집살이하고 시어미 말 듣고 그렇게 사는 게 여자 도리인 줄 알았다고. 알아요. 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자신은 평생 아내로 못 살았다고. 며느리로만 살았다고. 그 말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장호는 눈을 붉혔고 은자는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워해도 됩니다. 미워해도 같이 살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선만 지키면 돼요. 서로의 선을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극적인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집에서 은자가 만들어 온 반찬과 식사를 하며 가끔은 건너편 건물의 아들 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토요일엔 두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요일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자와 장호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엔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엔 편하게 식사했고 밤엔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장호가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다고. 그냥 필요한 걸 했을 뿐이라고. 장호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지키는 사랑. 우리 오래 살아요. 서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효도는 복종이 아닙니다. 효도는 배려입니다. 함께 살되 함께 무너지지 않는 것. 박은자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 지혜는 세 사람의 삶을 구했습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황혼에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론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빛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은빛 아리랑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을 노래하는 곳, 은빛 아리랑이었습니다.